이번 순서는요, 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궁금증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슈텔러는요, 북마크의 패밀리이십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호령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전작권, 이게 말도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전시의 작전주의는 누가 할 것이냐.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미군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작전권을 미군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달라. 전쟁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전작권을 회수받지 못하는 건가요? 전시작전권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사건이 터졌죠.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전작권 환수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사님?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어떤 정부에서도 노력을 안 한 정부가 없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항상 주요 이슈로 다뤄왔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날짜를 딱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2006년에 전작권을 가져오자. 2006년? 아예 네. 못을 박으신 거네요, 네네. 날짜를. 근데 왜 못 돌려받은 거예요? 또 그때도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 사건은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흥미진진하네. 전작권이 2012년으로 시점이 못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때도 뭔 사건이 있었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사건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돼야겠다.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자꾸 이제 무슨 상황이 터지니까.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쯤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말이야 들어봐. 미국 정부가 예전부터 전작권 환수를 해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환수가 안 되는 건가요? 사령관이 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는 정도라면 별 문제 없지 않나요? 그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 이야기 좀 어려운 일인가요? AI 친구라서 그런가요? 저 친구가 굉장히 질문을 그러네요. 떨어지게 하죠. 그냥 심플한 듯 하지만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딱 한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작권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계속 뭔가가 사건이 항상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러셨죠. 그게 뭘까요? 궁금해, 그게요. 뭘까요? 그게 계속해서 것 제가 같은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 중에 뭐? 그렇게 공부를 자세하게 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핵이에요, 핵. 네, 핵 위협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북한의 1차 핵위기 터졌죠. 2차 핵위기 터졌죠. 그 다음에 2006년 우리가 받고자 했던 그때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2012년 뭐 쭉쭉쭉 북한이 그랬다. 2016년까지 핵실험을 쭉 했죠. 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일부러 전작권 환수가 그때 그 타이밍에 되는 걸 알고 북한이 일부러 도발을 했던 건가요? 그럴 리가요. 이번 이번 질문은 조금 그랬어요. 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거의 뭐 이거는 점수를 깎아먹고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전작권 환수를 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자주국방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국이 없어도 우리 자체의 힘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는 거죠. 봐야겠죠. 정보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타격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 핵심적인 거를 다 기본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북한의 지금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죠. 네, 북한 네. 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 체계도 그만큼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추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작권이 전환이 될 때 그때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좀
땅이 평화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받쳐줘야 돼요? 위협적이거나 도발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한미가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동맹이라서. 네. 그 한미가 동맹이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그러한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러시아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을 갖춰져 있을 때 내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박사님, 제가 환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얼핏 그게 그렇겠죠. 맞나요? 이 누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검증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조건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지표에 대해서 한미가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충족이 되면은 됐어. 그리고 이제 지표에 대한 합의가 되고 그럼 이거 지표에 따라 너희 한번 해봐. 훈련을 해봐. 그런데 훈련을 해서 됐어. 그럼 됐구나 하고 동그라미. 그다음 합격.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IOC 기초 IOC. 운영 능력. 이거 했었죠 우리가 2019년에 했었나요? 네네. 오, 그럼 그거는 그럼 이제 검증 두 번째, 받았어? 네네. 그다음 두 번째가 FOC예요. FOC. 네, 완전 운용 능력. 원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때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FOC가 검증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완전 임무 수행이 정말 되니 안 되니 이제 거기까지 체크가 되면은 전자권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자권을 활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임기 내 환수가 어렵게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전문가들 입장인 것 같은데. FOC를 해야 되고 FMC를 해야 되는 거죠. 두 개, 두 개가 더 검증을. 있는데 지금 FOC가 지금 하반기에 된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될지 안 될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가슴보다는 머리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기 멋진 말씀이시다. 때문에. 가슴보다 설사 머리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책으로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차곡차곡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쟁점화하는 거는 저는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달성해 가는데 우리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설사 달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빨리 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전자권 전환을 완수를 해 나가면은 저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쯤에서 다음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들어봐야 되겠죠? 국민 말이야 들어봐. 난 왜 계속 노래해? 완전 시그널송 같아. 시그널송. 그러니까 이거 미나봐 작가들이. 전자권이 환수되면 미국이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직 우리는 휴전 상태인데 불안과 걱정이 확 밀려와요. 맞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처럼 전자권이 환수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가요?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군요. 앞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미동맹은 전자권이 환수가 돼도 한미동맹 그대로 가요. 굳건하게.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우리 연합사령부 체계가 있죠. 그리고 전자권 전환과 상관없이 이 연합군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이 전환이 됐다라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화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가 약화가 됐다라든지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박사님, 국방 전문가로서 미국과도 원만하게 우리나라 안보에도 별 문제 없이 성공적인 전자권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주 국방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세금을 국방부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 필요한 것이고 또 협력 국가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위협의 수위가 어떻게 돼?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통일부
노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왜 대화를 강조하고 또 왜 빨리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을 하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우리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미스퍼셉션의 문제, 그다음에 나의 의도를 잘못해서 상황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스캘큘레이션의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러한 맥락과 전작권, 환수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전작권 관련해서는 가슴보다는 머리로라는 말씀 그리고 네, 외교와 국방 투 트랙으로 노력을 이어가면서 무엇보다 소통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신 이슈텔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랑이라는 말씀 듣고서 제가 긴장이 바짝 했는데 엄청 긴장했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 외유 내강의 카리스마 누가 카리스마 드디어 제대로 보시는군요. 진짜요? 오늘 우리 셋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앙상블 하모니가 네, 네. 잘 맞는 걸로. 네. 브라보. 브라비. 너무 좋았습니다. 브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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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